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뭐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서구의 각자들 이야기를 좀 했죠. 물론 저는 서구의 각자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그때까지는 단 한 줄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앞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어떤 분께서 댓글로 에카르 톨레의 현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솔직히 제가 에카르 톨레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답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래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굉장히 이제 서구 영성가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 에카르 톨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존 그 책 이름이 제일 먼저 출간된 책이 파워 오브 빙입니까? 파워 오브 빙, 그죠? 그래서 현존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을 한번 이렇게 앞부분만 한번 봤습니다. 보다가, 물론 이제 제가 에카르 톨레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에카르 톨레가 과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에카르 톨레의 깨달음의 그 요체가 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앞부분을 읽는데, 다행히 앞부분에 톨레가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깨달음을 맞이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에피소드를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 제가 좀 반갑게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이 내용은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저 뒤에 배경 이미지는 에카르 톨레의 그 책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인데 몇 개 이미지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그래서 좀 얼마나 오래 이 이야기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해놓고 한번 영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톨레의 저작을 한번 쭉 읽어보고, 정말로 깨달음의 어떤 좌표, 제가 경지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요. 좌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제가 제목에서도 그렇게 달겠지만, 이 톨레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극히 간화선적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겠죠, 그죠? 어느 누구도 톨레의 이 깨달음을 두고 가나선적인 그런 깨달음이다. 물론 표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나선을 갖다가 깊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톨레의 이 깨달음의 그 순간 에피소드를 딱 접했다면은 이거 가나선적인 깨달음이잖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톨레의 이 깨달음이 지극히 가나선적이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주장이 뭡니까? 제가 흔히 이제 비판하는 헤오즘스의 사조선,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의 선지식들 모두 거의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수행하지 마라. 수행 필요 없다. 수행이 오히려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 수행은 외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아이돌적인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톨레의 깨달음을 두고 수행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까지 따라갖고 영상 올려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참 실소를 금하지 못했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그리고 뭡니까 이게 선종을 갖다가 표방하는 그런 불교, 한국 불교에서 수행을 갖다 하지 마라라는 그런 주장으로, 법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갖다 곡해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왜 그 수행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톨레가 왜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가나선적인 그런 수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톨레의 이 깨달음의 그 좌표가 가나스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경지냐 하는 것은 경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톨레 책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라야 이것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톨레의 깨달음의 그 순간은 확철대오의 그 경지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확철대오의 경지까지는 드러나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만 이 톨레의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이 육조 해능의 깨달음, 좀 크게 보면은 매크로하게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과 거의 같은 메커니즘과 루트를 거친 것이고요. 짧게 보면은 그것을 응축한 운문종의 개조이신 문은 스님의 그 깨달음과도 같은 어떤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 즉 압축된 운문 스님은 그것을 갖다 굉장히 압축적인 어떤 루틴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갖다 좀 더 이렇게 길게 쭉 펼쳐 놓으면은 그게 톨레의 깨달음이고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생각나는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승철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광 제 2치기 염화미소죠. 염화미소. 그래서 제 1칙인 득산탁발화는 마룻구, 2칙인 염화미소는 향상구, 3칙인 트라페 잣나무는 최초구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염화미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승철 스님의 수시를 갖다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구절에서 염화미소의 그 골수 요체를 갖다가 다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정확하게 작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몸 나누는 법을 알면 몸 살아나는 법을 알 수 있을지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뒷부분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 나누는 법을 알면 몸이 살아나는 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염화미소 이 측의 골수입니다. 요체입니다. 이 두 마디에서 염화미소 향상구 도리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톨레의 이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그 몸 나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염화미소 제2칙 염화미소에서 수시에서 말씀하신 몸 나누기를 갖다가 이 톨레의 깨달음의 그 순간에서 바로 그대로 for example 하고 예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몸을 나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염화미소의 그 뒷부분 내용에도 나오지만은요. 백운수단 스님께서 그렇게 이제 쭉 뭐 염을 하시다가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시죠. 몸을 두 곳에 나누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이제 승지 스님께서 그 지를 아시니까 들고 오셔가지고 그대로 수시에서 바로 전체 요체를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보름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겨우 지금 약간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가는 독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약간 목소리에 살짝 노이즈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잠깐 이렇게 쉬느냐 하면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카르 톨레의 그 깨달음이 바로 몸 나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톨레의 책의 내용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원문으로 그냥 보면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번역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면요. One night not long after my 29th birthday 했는데요. 이건 29살 생일이 되는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이래 되죠. I woke up in the early hours. 좀 이른 시간에 눈을 떴는데
with a feeling of absolute dread. 정말 절대적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떴다 이러니까 이런 시간에 눈을 떴는데 막 절대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이러는 말이 되죠. 그리고 I had woken up with such a feeling many times before. 전에도 이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서 잠에서 깬 적이 있었지만 but this time 이번에는 it was more intense than it had ever been.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두려움이 강도가 강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어느 때보다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한 두려움이 그냥 몸을 갖다가 완전히 엄습해서 휘감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죠. The silence of night, 아주 적막한 그 밤과 그리고 vague of outlines of furniture in the dark room,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그 가구들의 어떤 희끄무레한 어떤 형체, 그리고 the distant noise of passing train, 멀리서 지나가는 그 기차 소리, 이 모든 것들이 everything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다른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felt so alien,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다. 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게 so hostile, 굉장히 적대적으로 느껴졌다라니까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이야기고요. And so utterly meaningless. 이 meaningless가 그냥 의미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거의 염세적이다, 염오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so utterly meaningless, 너무나 그게 염세적으로 혹은 세상에 뭐 염오감이 올라오면서 that it created in me a deep loathing of the world. loathing은 그 염오감입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염세적인 어떤 생각, 염오감이 아주 깊게 일어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톨레의 그 전기를 보면은 13살 때부터인가 어떻게 굉장히 그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부모님 슬하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뭐 박해, 어려움, 그죠? 이런 상황을 거치다가 뭐 또 자살 기도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스페인, 독일 아니지, 그러니까 스페인, 독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래서 성장하다가 스페인 갔다가 다시 또 영국으로 뭐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여러 차례였던 그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로 정말로 뭐 염세적인 이 세상에 대한 염오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예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most loathsome thing of all, however, was my own existence.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세상이 막 굉장히 막 싫고 막 염세적인 생각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가장 싫은 것은 뭐다? 내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살아서 이러한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최고로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what was the point in continuing to live with this burden of misery? 이 misery는 뭐 불행, 비참 이런 뜻이니까는 이라는 어떤 비참한 어떤 burden, 짐인데 이건 뭐 삶의 뭐 무게라든지 뭐 어떻게 뭐 이해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큰 어떤 그 비참함을 갖다가 안고 비참한 삶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what was point? 이 포인트는 뭐 점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뜻이 나옵니다. 이점, 요점, 장점, 중점, 그죠?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효용이 있느냐, 뭐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 덩어리를 갖다가 가득 안고 계속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자, why carry on with this continuous struggle? carry on with, 계속 하다 이 말이니까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this는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continuous, 계속되는 이 이제 continuous와 continual이 있는데요. continual은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가다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 continuous는 쭉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로 하루도 그러지 않고 뭐 계속해서 이런 struggle은 이게 이제 투쟁인데 이러한 어떤 삶과 막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계속해서 왜 살아가야 하느냐. I could feel that deep longing for annihilation, for non-existence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느낌이 올랐냐면 데디아에 그래서 아주 깊은 갈망입니다. 이 long for, long to 할 때는 이제 갈망이라는 뜻인데요. annihilation은 완전히 분쇄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그냥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또 for non-existence,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강한 어떤 그런 갈망이 was now becoming much stronger, 훨씬 더 강해졌는데 뭐보다 더 the instinctive desire to continue to live. 뭔가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은 본능적으로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보다도 더, 막 그냥 사라져버리면 좋겠어. 내가 완전히 산산이 막 부서져버리면 좋겠어. 하는 이러한 갈망이 아주 더 크게 올라왔다. 이런 뜻이죠. 뭔가 극도의 어떤 그 염호와 염세적인 그리고 자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지금 막 완전히 그냥 똘똘 충만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제가 언급하자면요. 이게 부정적인 지금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전체로서 하나로서 지금 톨레를 완전히 옥죄고 있죠. 저 톨레를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즉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면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도 없죠.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오로지 그냥 그 상황을 갖다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데 해답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이게 뭐겠습니까? 화두참기에 있어가지고 금강본이고 흔히 말하는 율극봉인 겁니다. 가슴이 막 차가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밤송이가 목구멍에 걸리는데 넘기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화두 의단이 그 정점에 달해가 타승일편이 돼가지고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과 톨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염호감과 그 어떤 고통, 이 자체가 하나의 화두덩어리로서 톨레 자신과, 즉 자신의 육신, 온덩이와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두참구의 관점에서, 가나슨의 화두참구의 관점에서 보면 톨레의 자신의 그 삶과 고통과 그리고 번뇌와 염호와 염세와 이 모든 것들이 톨레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톨레 자신이. 즉 그것과 타승일편을 이룬 지금 경계다 이 말입니다. 가나슨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가나슨에서 화두참구를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톨레 상황이지만 이 고통이든 어쨌든 그 종류와는 관계없이 그 화두가 정말로 첨첨밀밀해서 결국은 나중에 타승일편이 되어서 그 화두 속에 갇혀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경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화두참구를 하는 겁니다. 저 화두참구를 해가지고 정말 이 화두 이거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 톨레가 지금 내 삶 이거 뭐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경계에 똑같은 경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화두참구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톨레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 고통과 그리고 어떤 염호적인 그런 세계관, 이것이 하나의 화두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타승일편이 된 경계인 것입니다. 여기가.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제가 왜 톨레가 가나슨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 이어졌는지 제가 앞에서 한번 강조를 했죠. 그죠? 지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톨레가 자신의 어떤 그 삶에서 염호감을 느끼고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에 빠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극도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과 감각, 인식으로 들어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지금 경계가 화두참구에서 타승일편을 이루어서 언산철벽에 딱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금광근 율극봉이라는 그 경계와 똑같은 경계다라는 것이 지금 영상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